공유하고 보도록 할게요. 네,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나요? 2024년 이제 이틀이면 대망의 새해가 올라오죠. 뭔가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저도 좋은 일이 아주 이번엔 견고하게 단단하게 일어날 것 같은 여러분 어떠실까요? 저는 토요일 저희 세터데이 몸이 가뿐하게 새털처럼 바뀌기 위한 세터데이. 네, 저희가 해야 될 게 있죠. 네, 저의 테마는 돈은 왜 안 벌어입니다. 오늘은 돈은 왜 안 버는 거야? 라고 여러분 함께 돈 버는 얘기를 할 건데요. 자, 이 아주머니, 네. 돈이 막 날아다닙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네 개의 통장 만들기. 시작. 네 개의 세계 통장 통장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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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개의 통장 만들기는 뭐냐면요. 각각 통장의 이름이 달라야 돼요. 이름을 붙여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은행명을 달리해서, 죄송합니다. 농협이면 농협, 신한, 뭐, 우리, 국민, 이렇게 은행을 바꿔서 네 개를 별도로 운영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러면 뭐든지 들어오는 통장 하나, 통장이 하나에 다 들어와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세금을 내는 통장 하나. 국민은 세금을 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세금에 관심이 없다는 건 돈 벌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세금은 탈세하는 게 아니에요. 절세하는 거죠, 절세. 절대 탈세하시면 안 되고 절세를 해야 됩니다. 절약해서 잘 세금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요. 책들도 많고 유튜브도 많습니다. 국민의 의무는 세금을 잘 내야 되는 국민이어야 됩니다. 옛날에 송기정 선생님께서 세무사한테 회계사한테 찾아가서 나 세금 좀 잘 내게 하는 방법이 없냐, 많이 내고 싶다 그러셨다고 그랬어요. 나라는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내가 세금을 안 내려고 하거나 세금을 어떻게 하면 안 낼까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분은 국가 욕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 베이스 안에서 그런 인격적 테두리 안에서 대통령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좋은 대통령이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세금 내는 거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절약해서 내는 방법을 공부를 하면 많습니다. 세금부터 제대로 내야겠다. 저처럼 그렇게 마음을 먹으시면 돈에 대한 에너지가 달라지니까 맨 처음에 돈이 딱 들어오면 10%는 세금 낼 돈으로 딱 별도로 하십니다. 저는 돈이 딱 들어오면 무조건 1,000만 원이 들어오면 100만 원이 11조.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11조를 딱 그냥 얼마를 썼니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성경대로 23%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들어오는 거에 10%를 바로 11조. 1,000만 원이 들어오면 100만 원. 1억이 들어오면 저번에 1억 들어오니까 1,000만 원. 옛날에 20몇 억 들어올 때도 23억을 2억 3천을 바로 11조를 떼서 보냅니다. 두 번째, 그러면 1,000만 원이면 100만 원 11조 썼잖아요. 그럼 900만 원이 남죠. 900만 원 여러분 수입이에요. 900만 원 중에서 10%. 그죠? 다시 11조. 그러면 450 남거든요. 450. 450 중에서 900만 원 빼고 나니까 거기서 11조 10%. 자, 그 다음에 남는 거에서 거기에 남는 거에서 1,000만 원이면 100만 원, 100만 원 떼놨으면 800 남잖아요. 800 나누는 주고 400은 세이브 통장으로 그 마스터 통장에 넣어놓습니다. 세이브 통장. 절대 쓰지 않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돈을 6대 4로 옮겨서 6대 4. 그러면 이게 400에 남았으면 260%, 240은 생활비로 쓸 수 있고요. 나머지 160은 사업 자금 또 영업비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4개의 통장을 만드시다 보면 돈이 쌓여요. 쌓인다고요, 돈이. 근데 통장 하나 가지고 막 나간다? 안 됩니다. 저희 회사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4개의 통장. 그래야 돈이 쌓인다. 그래서 내가 국민에 뭐가 딱 뜨면 생활비구나. 내가 신한에서 딱 뜨면 마스터 통장에 돈이 들어왔구나. 내가 우리에서 뭐가 딱 뜨면 영업비구나. 녹음에서 뭐가 있으면 이건 세금이구나. 11점 벌써 나갔으니 5점 만에 나갔으니까요. 그렇게 딱 정리가 되면 직관적으로 여러분이 알 수 있다.
오케이. 4개의 통장을 오늘 분명히 만드셔야 됩니다. 제발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미루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4개 통장을 만들어서 제가 아까 마스터 통장, 저희가 신한을 쓰다 보니까 자꾸 신한 말씀을 드리는데 신한에 마스터 통장이 있다. 거기 돈이 세이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거기에 1,000만 원, 다 봤어? 2천만 원, 다 봤어? 외워주요.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이렇게 5천만 원 돈이 모이면 여러분이 하는 뭐 이제 저는 그 존리 선생님 책을 좀 보고 그렇게 좀 보수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투자를. 이상한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에도 이렇게 무슨 금융 뭐 폰지 사기 뭐 쇼핑몰 사기 이런 데 속아가지고 돈 투자하신 분들 저희 회사에서 그게 투자됐냐 이런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창피한 줄 아셔야 돼요. 얼마나 돈에 대해서 모르면 어떻게 하자마자 2배를 2.3배를 인정해주고 매일매일 2%씩 찾아갈 수 있다는 걸 믿습니까? 그만큼 내가 인생에 대해서 너무 막 살고 있고 함부로 자기 인생을 대하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창피한 일입니다. 나라가 창피할 일이에요. 아이들이 그걸 보고 잘할까 봐 겁납니다. 그런 부모 밑에서 아이가 무엇을 보고 잘할까요? 정말 여러분 생동을 여기 계시는 분은 그렇게 안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은 생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정말 깨끗하게 씻어서 바르게 세우는데 시간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아이들도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우리가 잘못된 점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 그런 거 다 저희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정말 범죄 소년이 많고 여러분 그 소년 심판이라는 영화 좀 넷플릭스 좀 보십시오. 얼마나 어른으로서 창피스럽고 어른으로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반성이 되나 몰라요. 저는 그거 보고 잠이 안 왔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돈을 좀 귀하게 생각하고 돈은 바르게 벌어서 바르게 써야겠다. 개같이 벌어 정성같이 쓴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돈은 바르게 벌어서 바르게 사용한다. 시작. 돈은 바르게 벌어서 바르게 사용한다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이상한 회사들은 없어지지 않을까. 정말 그런 회사들이 없어져야 되고 거기에 동조하지 않으면 됩니다. 동조하지 않으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마스터 통장에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을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회사에 창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제안하는 게 있어요. 5만 원 신사임당이 200다발. 와우. 200다발이면 얼마냐면 10억입니다. 10억. 10억을 함께 벌어보자. 근데 기간은요, 사람마다 다 같지 않아요. 왜 같지 않냐면 뭐가 돈 공부하고 사람 공부가 안 돼 있다. 벌고는 싶으나 돈에 대한 공부와 사람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시작. 돈에 대한 공부와 사람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120살까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뭐 나이가 내가 60이다 70이다 80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돈이 없으시다면 돈이 없고 노후가 120살까지 내가 병원에 딱 들어갔는데 치료를 다 못 받을 정도로 불안한 상황이라면 일단 돈 공부, 사람 공부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나 책 읽기 싫어요. 죄송한데 돈벌이확률 없습니다. 공부하기 싫어요. 죄송한데 돈벌이확률 1%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라도 억지로라도 책을 보셔야 돼요. 저희 어머니가 59살 때부터 저랑 책을 보셨어요. 59살 때부터. 나중에는 책을 한 달에 한 권 이상 읽을 정도로 그렇게 책을 보고 가셨어요. 자, 그러면 공부하셔야 됩니다. 돈 공부, 사람 공부 써볼게요. 시작. 돈 공부, 사람 공부. 그래서 엄태호 대표님의 출책에 보시면 백이면 미철에 보시면 이 책이 계속 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책 권합니다. 엄태호 대표님 권한 적이 있어요. 돈의 심리학. 당신은 왜 부자가 되지 못했는가에 대한 책입니다. 아직도 이 책을 안 읽으셨다면 이 책이 읽는데 어려워요. 돈 벌 수 있는 게이지가 낮다. 이 책을 보니까 와 정말
정말 뭔가 탁탁탁 와닿는다. 돈 벌 수 있는 레벨이 올라갔다. 여러분 돈 벌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관심 없죠? 벌든지 말든지. 근데 저는 관심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대신 뭐 100억이 있다, 뭐 1000억이 있다. 그렇게 안 해도 10억 정도 캐시만 갖고 있어도 너무 행복하다. 근데 아무나 못 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지까지 한 번도 안 벌어본 10억을 벌려고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모든 자존감과 자존심은 뭐냐면 나의 가치를 내가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자존감은 내 스스로가 쓰는 거죠. 자존심과 자존심은요, 내부로부터의 나를 보는 거고요. 자존심은 밖으로부터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남과의 관계와 남과의 눈에서 많이 해결이 되려고 하고, 자존감은 내부로부터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과 자존감은 굉장히 다른 용어입니다. 넌 자존심도 없어? 그럼 나의 가치에 대한 얘기고요. 자존감은요, 외부로 볼 때 나의 가치. 자존감은 내부로 볼 때 내가 느낀 나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자존심과 자존감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공부하셔야 됩니다. 시작! 공부하셔야 돼요. 하루에 책을 나는 30페이지씩 안 읽으면 잠을 안 자겠다. 근데 맨 처음에 30페이지 읽기 어렵습니다. 안 읽었기 때문에 한 페이지부터 시작하세요. 그 다음 내일은 2페이지, 모레는 3페이지, 한 달 뒤엔 30페이지 읽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하루에 100페이지, 300페이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거의 300페이지 정도 읽는데요. 종류가 다른 3개의 책을 읽어요. 3개의 책을 100페이지씩 나누어서 읽는데 바쁩니다. 그래서 책을 봐야 되기 때문에. 책을 봐야 되기 때문에 바빠요. 자, 동공부 시작. 동공부 합시다.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시작. 동공부 합시다. 같이 해볼게요. 광양팀 해볼게요. 시작. 동공부 합시다. 동공부 합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람 공부 좀 해봅시다. 시작. 사람 공부를 해봅시다. 사람을 알아야 돈을 벌죠. 사람을 모르는데 어떻게 돈을 법니까? 거짓말이죠. 내 돈과 사람 공부를 하다 보면 다른 생각, 다른 행동, 다른 몸가짐, 이런 게 없으면 돈 벌 수 없어요. 이거 여러분 뭐 영화에 나오는 나쁜 짓 하고 돈 못 법니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여지까지 했을 때 저도 7번 망했는데요. 나쁜 생각하고 나쁜 짓 하면 나빠집니다. 그런데 바르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사회 결핍을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좀 우리 사회를 좀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부터 내가 죽더라도 이 많은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좋게 만들고 가야 되지 않을까? 제가 천억 재단 만드는 게 목표인데요. 천억을 벌어서 내가 쓰려는 게 아니라 천억 재단을 만들어서 할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저희 사단법인에서 할 게 많습니다. 너무나 도와줄 곳이 많아요. 그리고 아이들, 저는 이런 논어라든가 성경을 많이 가르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논어 가르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손자병법과 이순신 장군을 가르치고 싶어요. 이 3가지 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책만 읽는다면 뭐든지, 저 외국 도서도 많이 좋은데 200권 저는 존 스튜어트 밀식 독서를 했기 때문에 20대 때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읽어본 게 성경하고 논어가 너무 좋았어요. 그다음에 손자병법, 성경, 논어, 손자병법.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공부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아우 돈 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사업해보세요. 거짓말이에요. 못 봅니다. 여러분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이 바뀌고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건전하고 바른 문화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뭐 반짝이게 여기 뭐 저 돈 많은데 뭐 반지 좀 다이아몬드 반지 두꺼운 거 좀 차고 다니지 마세요. 그거 무섭지도 않아요. 팔아가지고 기부하세요. 유리 반지 끼고 다녀도 여러분이 끼면 다이아몬드인 줄 알아.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막 시계 저도 좋은 거, 저도 신기해 좋은 거 남편이 해줘가지고 있는데 그 남편이 너무 뭐라 하니까 갖고 있어요. 잘 안 차요. 좀 시간 봐서 팔아야 돼요. 몇 천만 원 하니까 누가 살란가 뭘 사실 분 손들어 주세요. 근데 정말 그런 것들 내가 안 쓰는 거 나누고 정말 이거 갖고 있다 돈들 다
다 짐만 됩니다. 그리고 목에다 이렇게 막 금부리, 금 막 20돈씩, 30돈씩 갖고 다니시는 분들 너무 특이한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봐도. 목 디스크 걸려요, 목 디스크. 아, 하면 예쁜데. 아, 그게 이제 내 목에 있는 게 나을까? 어느 곳에 누굴 돕는 게 나을까?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또, 봐, 이제 나쁘다, 전혀. 금은방 사람이, 아니, 금은 사겠지만, 금은 저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외부로, 거칠애를 하는 게 아니라, 인색하죠. 갖고 있으나 들새는 건 인색한 거예요. 근데 내가 부족한데 많이 쓰는 건 거칠에 사치하는 거예요. 자, 인색과 사치, 시작. 인색과 사치를 하면 안 돼요. 내가 1,000만 원 쓸 수 있는데 100만 원 쓰면 그건 인색한 사람이죠. 그죠? 근데 내가 100만 원밖에 쓸 수 없는데 1,000만 원을 몸에 휘장을, 몸에다 막 휘어 감아요. 그럼 그건 거칠해져, 사치죠. 내 몸에 맞게, 나의 그 그릇에 맞게 돈을 쓸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돈 공부 필요하다. 시작. 돈 공부 필요하다. 사람 공부 너무 해야 돼요. 충, 인, 서, 성.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을 바르게 중심을 세워서 사람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헤아려서 깊게 사람을 사랑하고 남을 배려하여 남을 잘 되게끔 배려하여 작은 일부터 최대한 정성을 다한다. 성실과 정성 외에는 없다. 정말 간단한 겁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되시면 이제는 관계와 소통을 배워야 되는데, 시작. 관계와 소통. 돈은요, 에너지인데 관계, 즉 뭐든지 우리 몸도요, 충돌이 돼야 에너지가 나오는데 뭐가 충돌이 돼야 에너지가 나오거든, 이렇게요. 그래서 관계와 소통에 중심을 둬야 된다.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제가 카네기 인간관계론, 이거 유튜브도 나오고 하루에 1개씩. 네, 말공부 조윤재 선생님 책이죠. 제가 조윤재 선생님 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뭐 다산의 마지막 습관, 질문, 공부, 질셀린 선생님 148개의 명언이 있는 천년 공부 권하고 싶지만 어려우시다면 말 공부하고 사람 공부 2가지만을 반복해 보셔도 충분합니다. 아주 충분합니다. 안 읽은 자와 읽은 자의 차이가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 다음에 카네기 인간관계론. 아, 제가 21살 때 이 카네기를 만나서 카네기 그 스쿨을 다 마스터했잖아요. 그때는 마스터할 코스가 없어요. 버는 대로 투자해서 공부했어요. 버는 대로. 저희 엄마가 아주 돈만 주면 제가 책을 사니까 물건을 사줘요. 돈만 주면 책을 사요. 10,000원만 생기면 책방 가면, 10,000원만 생기면. 그때는 10,000원이면 5,000원짜리, 6,000원짜리, 3,000원짜리 책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어때요? 책이 없죠. 그 돈 갖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밀레 서재 너무 좋습니다. 밀레 서재. 아주 밀레 서재 수준이 좋아요. 저는 소설은 잘 안 보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정말 그 경제 경영서는 너무 잘 돼 있어요. 밀레 서재가. 자, 그래서 여러분 2가지 책을 꼭 중고로도 다 팔고 있습니다. 꼭 해서라도 나 책값이 없다 전화 주세요. 책값 드릴게요, 제가. 책값 드릴게요. 도서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책 돈이 없으시면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꼭 읽고, 자, 읽은데 카네기 인간관계론 앞에 보면요. 요게 있어요. 요거 한번 사진으로 찍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카네기 인간관계론에 이 책을 꼭 이렇게 활용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책을 최대한 활용한 9가지 요령. 1번, 인간관계 원칙에 숙달하겠다는 깊고 열정적인 욕구를 길러라. 시작! 인간관계 원칙에 숙달하겠다는 깊고 열정적인 욕구를 길러라. 2번, 각 장을 2번씩 읽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라. 총 31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쉬워요. 읽기도. 각 장을 2번씩 읽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라. 3번, 본문을 읽을 때는 시시때때로 멈추어 서서 각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자신에게 물어봐라. 시작. 본문을 읽을 때는 시시때로 멈춰 서서 각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자신에게 물어봐라. 4번째, 중요한 내용마다 밑줄을 그어라. 5번째, 이 책을 매달 검토하실 때는 큰 제목하고 밑줄 그은 것만 보시면 되죠.
다섯 번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원칙들을 적용하라. 이 책을 당신의 일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익한 효과적인 안내서로 활용하라. 시작.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원칙들을 적용하라. 이 책을 당신의 일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익한 효과적인 안내서, 교과서로 활용하라. 원칙 중 하나를 어기는 모습을 친구에게 들킬 때마다 그에게 10센트나 1달러, 그 지금의 돈으로 하면요, 10,000원이나 10만 원 정도의 가치일 것 같은데, 이거 10,000원이나 아니면 10,000원이나 10만 원 정도에 값어칠 것 같아요. 이 10센트나 1달러를 제공함으로 당신의 배움을 재미있는 게임으로 만들어라. 자신의 진척 정도를 매주 검토하고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 어떤 발전이 있었는지, 미래에 유익한 것으로 이번에 배운 교훈은 무엇인지를 자신에게 물어봐라. 이 원칙들을 언제 어떻게 적용했는지 이 책의 맨 뒤에 꾸준히 기록하라. 우리가 말하는 피드백 노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돈 거셔야겠죠. 이런 회사, 슬리밍고라는 회사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이 회사의 창업가 정신이 있어요. 1번, 창업 철학은 시작. 기술보다는 기본을 가르치는 창업. 거래보다는 관계를 중시하는 창업. 성공보다는 성장을 추구하는 창업.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술보다는 기본을 가르치는 창업. 거래보다는 관계를 중시하는 창업. 성공보다는 성장을 추구하는 창업. 저희 회사가 왜 이렇게 공부를 가르치는지 아시겠죠? 저희 회사는 기본과 관계와 성장을 가르치고 중시합니다. 창업 비전은 슬리밍고는 고객의 행복한 삶과 가치를 선물하는 아름답고 건강한 바른 자세 창업 문화를 선도합니다. 고객의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창업 사명은요, 인재를 찾아서 비전을 수립해주고 훈련을 도와서 불을 축적해서 그 불을 세상에 흐르게 한다는 게 저희가 창업을 열심히 시키는 이유입니다. 이런 기업과 한번 일해보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주영 회장님. 정주영이 너무나 제가 사랑하는데 나는 생명이 있는 한 실패는 없다고 생각한다. 내가 살아있고 건강한 한 나한테 실현은 있을지언정 실패는 없다. 정주영. 정주영 회장 어록 1번. 같이 한번 쭉 읽어볼게요. 그림 보면서. 이봐, 해보기는 해봤어? 시작. 이봐, 해보기는 해봤어? 옆에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시작. 이봐, 해보세요. 저 보지 마시고 해보기는 해봤어. 앞에 사람한테 얘기해볼게요. 시작. 이봐, 해보기는 해봤어? 안 해봤잖아요. 해보세요. 두 번째, 아직 해보지 않아. 모르는 부분은 어떻게 해요? 배우면서 하면 돼요. 배우면서. 시작. 아직 몰라? 몰라서 두려워? 괜찮아. 어떻게 하면서? 배우면서 하면 돼요. 배우면서. 두 번째, 무슨 일이든 시작. 무슨 일이든 확신의 90%, 자신감 10%로 밀고 나가는 거야. 아, 이거 될 거는 같아. 맞아. 맞아, 될 것 같아. 근데 뭐가 없다? 자신감이 없다. 자신감 원래 없는 거예요. 왜 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슬리밍고 사업이 잘 될 것 같으시죠? 우리 회사 너무 잘 됩니다. 확신의 90%만 있다면 자신감 없어도 돼요. 할 수 있습니다. 밀고 나가는 거야. 시작. 밀고 나가는 거야. 밀고 나가는 거야. 관행, 그 다음에 뭐, 여러분 그러려면 여지까지 생각했던 틀, 이런 걸 벗어나셔야 됩니다. 관행, 시작. 여러분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십시오. 시작. 관행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라. 시작. 관행과 고정관념에 시도해보는 거야, 시도. 시도. 자, 이렇게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살아요. 시작. 길을 모르면 길을 찾고, 길이 없으면 길을 닦는다. 서산평야 보십시오. 서산평야. 아빠의 꿈인 텃밭을 막구로 만들어 주려는데 서산에 땅이 없으니까 간척을 해서 그 서산평야가 우리 정종 회장이 만드신 거예요. 한번 가보십시오. 서산 분들 같이 다 아실 겁니다. 서산평야. 길이 없으면 땅이 없으면 땅을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농장을 만들어 준 분. 차로 몇 분을 가야 돼? 1시간 이상을 돌아야 된대. 그런 자식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길을 모르면 길을 찾고, 길이 없으면 길을 닦자. 시작! 길을 모르면 길을 찾고, 길이 없으면 길을 닦자. 내가 살아있고 건강한 한 나는 시련이 있을지언정 실패는 없다.
실패 없다는 거. 시련은 있다. 실패는 없다. 그 다음에 성패는 뭐예요? 이제는 뭐예요? 여러분 자세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마인드. 성패는 일하는 사람의 자세에 달린 것이다. 여러분의 자세가 된다, 된다, 된다. 팀워크 사업이잖아요. 우리는요. 컴퍼니 파워, 시스템 파워, 맨파워를 여러분이 이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힘으로 가지 않아요. 회사의 힘, 회사의 시스템의 힘, 회사의 사람의 힘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세만 긍정적으로 된다, 해보자. 길을 만들면 되지. 찾으면 되지. 저는 그래서 모든 일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될 때까지 길을 찾는다. 시작. 될 때까지 방법을 찾습니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두렵습니다. 자신감이 없어요. 너무나 많은 분들을 지금 회사를 정리하면서 여러 가지 수립을 하는데 이 많은 분들을 책임진다는 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히 능력 주시고 저의 힘으로 하지 않고 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시지 내가 하나? 나의 이 사람 일하는 자세가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세상을 바꾸겠다는 신념을 변치 않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낙관하자.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운이 없다고 생각하는 운이 나쁘는 거지. 나는 시작. 나는 인복이 터졌어. 시작. 나는 인복이 터졌어. 나는 인복이 넘쳐. 나는 원래 나는 원래 돈운이 넘친대. 말년복이 죽여준대. 이래야 되는데 맨날 나는 주변에 사람이 안 좋아. 뭐 나는 이런 말 하지 마. 안 돼. 나는 운이 좋아. 시작. 나는 운이 좋아. 난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잘 되지? 제가 맨날 하는 말이잖아. 난 사람 복이 넘쳐 흘러. 뭘 잃어버리면 아깝지 않아. 더 좋은 게 올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내 이름으로 일하면 책임 전가를 못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으로 창업하십시오. 내 이름으로 일하면 책임 전가를 못하지. 여러분 이름으로 창업하세요. 작은 대리점이라도 여러분 이름으로 창업하시고 여러분 이름으로 창업 한번 해보십시오. 슬리밍고 대리점이라도 한번 창업해보세요. 총판 창업해 보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총판 와서 받는 교육은요. 일반 대학에서도 못 가르치는 교육이에요. 일반 MBA에서도 가르칠 수 없습니다. MBA도요. 교수님들이 저희처럼 실전 경험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론만 있잖아요. 저희는 실전 경험이 풍부한 실전 경험대로 모든 이론을 믹스한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근데 그 사장들이 지금도 하루에 6시간씩 공부하고 있다. 회사의 발전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 발전 나가는데 가장 귀한 것은 자본, 자원, 기술은 그 다음이다. 누가 귀하다? 사람이 귀하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왜 건물을 안 사요? 저 사람한테 투자합니다. 저희한테 건물 안 산다고 막 그래요. 주변에서 돈 많은데. 아, 저희 건물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집도 월세라니까요. 부동산은 투자하는 거지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요. 저는 그냥 월세집이 편해요. 제일 좋은데 5년씩, 4년씩 살 수 있거든요. 비싼 데 살죠, 월세를. 맞아요. 바닷가도 보이고 저희 집 좋습니다. 꼭 집을 사야 돼요? 아니잖아요. 월세를 생각해 보세요. 30년 산다 월세 100만 원이면 1200인데요. 10년이면 1억 2천. 30년이면 3억 6천이에요. 근데 굳이 10억짜리, 20억짜리 집을 살 필요가 있을까요? 네, 엄마 아빠는 사야겠죠. 아이들한테 남겨주면 좋으니까. 3대 이상 물릴 거라면 집을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저희는 뭐 누구한테 물려줄 생각이 없고 다 공헌하고 죽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더 바쁠수록 더 일할수록 더 힘이 나는 것 신이 내린 축복인가? 사업은 망해도 괜찮아. 하지만 뭘 잃지 마라. 신용을 잃으면 그걸로 끝이다. 제가 7번 망하면서 왜 성공했냐면 신용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핑계대지 않고 돈은 못 갚으면 먼저 가서 말했어요. 미안하다. 이만큼 못 갚으면 며칠마다 여유를 달라. 근데 제 주변에 저한테 돈 빌려가는 사람 치고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저랑 그거라는 끝이죠. 근데 전 나쁘게 해결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너무 안쓰러워요. 자기가 언제까지 갚겠습니다. 근데 그걸 못 갚았잖아요. 그럼 보름 전에는 가야죠. 이만저만 해서 아니 3일 전에라도 와야죠. 그런 사람이 없어요. 안타깝습니다. 그는 돈은 어떻게 안 갚을지 몰라도 신용을 잃었기 때문에 영원히 사업을 성공할 수 없다. 뼈를 깎는 고통이 있더라도요. 먼저 빚부터 갚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안 쓰고 갚았어요. 죽을 만치 해서 갚았어요. 안 쓰고. 그래서 지금의 제가 있을 거예요, 아마. 자,
나는 젊었을 때 새벽에 일어났어. 더 많이 일하려고. 위대한 사람 평등하세. 노동자를 무시하면 안 돼. 잘 먹고 잘 살려고 태어난 게 아니야. 좋은 일을 해야지. 가난하고 학벌 없어도 큰 사업을 하고 있는 나를 견본으로 삼아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매진해서 크게 발전하기를 바란다. 아산 정주영. 슬림인고의 창업가 정신을, 기술보단 기본을, 거래보단 관계를, 성공보단 성장을, 좋은 고객에게 바른 건강과 바른 행복을 주고 바른 창업 문화를 선도하는 슬림인과 여러분과 함께 2024년도도 열심히 달려가 보겠습니다. 이봐! 해보기는 해봤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고해주신 우리 이재 부사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박수, 박수. 야, 오늘 광양점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 예, 반갑습니다. 네, 광양. 예, 아유, 반갑습니다. 좀 민망스럽지만, 이제 제 시간을 진행하기 앞서서, 스쿼트를 해야 되겠죠. 안전한 자리, 여러분들 공간을 좀 만들어 주시고, 자, 자리에서 일어나셔가지고 몸을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12개 한번 해볼게요. 내려갈 때 너무 많이 내려가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무릎이 굽혀지고 엉덩이 자극할 정도로만 한번 내려가겠습니다. 자, 12개 출발. 하나, 둘, 그렇죠. 셋. 카메라 보이는 분들 자세가 좋은데요. 네. 엉덩이와 뒤꿈치로 밀어 올리기. 다섯, 쭉. 여섯, 너무 깊이 앉을 필요 없습니다. 일곱, 여덟, 4개 더. 아홉, 열, 2개만 더. 하나, 둘, 오케이. 자, 박수로 오늘 하루를 또 같이 다이어트라고 하는 이 과정을 여러분들 일상에서 하고 있다. 우리는 다이어트 말로만 하는 사람들 아니고 다이어트를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하시기 전이든 또 식후에 한 30분 이후든 또 30분 이내든 뭐 이렇게 가볍게 여러분들이 움직여 주시면 여러분들의 몸이 도파민을 분출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행복 호르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도파민을 우리가 충분하게 조절을 한다면 너무 안 흘러도 안 좋고 너무 과해도 문제가 되지만 적정한 도파민은 우리의 뇌 활동 그리고 우리의 신체 활동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데 행복신경 전달 물질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도파민을 잘 활용하는 것도 우리들이 이제 배운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당연한 권리다. 배웠으면 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몸을 움직이면 좋다. 왜 좋은데? 우리 뇌가 건강해지기 때문이다. 움직일 때는 행복 전달 물질인 도파민, 또 뭐 엔돌핀, 에피네프린, 뭐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우리의 몸을 계속적으로 건강하게 만들고 내 뇌와 소통하게 만들고 젊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유지시켜준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계속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실천해야 된다. 실천만이 살 길이다. 이게 중요하죠. 자, 이제 광고를 하면 33 출첵 신규반을 우리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2일, 이제 해가 바뀌는 1월 2일 날 마지막으로 신청이 가능해요. 그 이후에 33일이 진행되고 나면 또 어떻게 출첵을 진행을 할지, 어떤 이벤트를 이끌어 나갈지는 지금 회사에서 많은 숙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정을 참조하셔서 1월 2일까지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 굉장히 좀 많이 독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조금 전에 우리 이지혜 부대표님께서 정말 이 슬리밍고의 문화에 대해서 그리고 왜 돈을 벌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또 돈을 번다면 어떻게 우리가 인격적인 다듬기를 해 나가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슬리밍고는 아주 당연한 것들인데 또 여러분들에게는 또 새로움이자 또 놀라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33 출첵 프로젝트는 우리 기업 문화를 여러분들과 나누는 자리이자
또 전국민 바른 자세 만들기 문화 캠페인의 또 일환으로 이 3.3 출제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됐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62일차입니다, 벌써.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 전에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또 댓글을 남겨주신 분 중에 인상 깊은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이 내용이 아침에 좀 여러분들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매일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아요. 인생이 바뀔 것 같아요. 예, 제가 지금 폰에서 보이는 건 딱 이 두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피드백이 굉장히 저희들에게는 큰 어떤 감동이자 보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댓글로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또 출첵에서 느끼시는 감정들 같이 좀 남겨주시면 우리 김옥희 사장님이시군요. 예, 예,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재 부대표님께서 해주신 부분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해주고 계십니다. 예, 사람에 투자한다. 철학이 확실한 대표님 응원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뭐든지 우리가 보여지는 것들은 꾸밀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얼굴에 잡티가 많고 뭔가 얼굴에 커버가 필요하면 파운데이션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얼굴을 메이크업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보정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신은 보정할 수가 없죠. 정신은 육체를 지배한다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육체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뭔가 화려한 명품과 어떤 화려한 이 금장식구들 뭐 이런 것들을 보고 그 사람이 정말 잘난 사람이구나, 부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1차원적인 판단이 아니라 조금 더 그 사람들의 내면을 보고 그 사람들의 성품을 보고 그 사람들의 철학을 보고 또 그 사람들의 인격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됨됨이를 보는 것 어떤 그런 것들이 저는 제가 생각하는 사람 공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게 될 때 또 외형적인 말재간보다는 그 사람의 정신, 그 사람의 어떤 의지, 태도 뭐 이런 것들이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품성이나 인격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또 사람을 한 번 만나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슬리밍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라는 거 오늘 굉장한 큰 또 나눔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 경영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 스스로를 가다듬는 시간, 45번째 시간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메시지로 오늘 하루를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화두를 가지고 7가지 돈에 대한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프랭클린 선생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들 각자가 갖고 있는 어떤 잘못된 생각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한번 비춰보고 어떤 것들을 좀 방향을 수정해 나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통장 얘기를 하셨죠. 우리 앞전에 부사장님께서. 그래서 이 통장의 잔고는 써도 되는 돈이다라고 우리들이 대부분 생각을 해요. 일부는 맞고 또 일부는 아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프링클린 선생님은 써도 되는 돈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계획된 소비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통장을 분류하는 것에 대해서 또 제가 계속 강조를 해 나가겠지만 이 통장을 잘 구분을 한다라는 것은 구분된 것에서 내가 써야 되는 어떤 계획된 지출을 거기에 충분하게 계획만큼만 남겨두고 거기에서 소비를 하라는 것이었지 무조건 모든 통장의 돈은 써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으로부터 우리는 또 그것에 대한 무지로부터 좀 탈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남자는 예금 통장의 잔고에 맞춰서 돈을 쓰는 경향, 이게 인간의 심리예요. 모건 하우절의 돈의 심리학이라는 아까 책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책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경제는 심리고 돈도 사람의 심리를 쫓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보이는 것을 보고 어떤 의사결정들을 대부분 하죠. 자, 그런 결정들을 할 때 그 남아져 있는 숫자에 찍힌 그 숫자, 전산망에 있는 통장에 찍혀져 있는 그
인쇄된 글자를 보고 그게 모두 써도 되는 돈이다라고 인간은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의 뇌 오류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돈을 그냥 써야 된다라는 우리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욕망과 욕구와 심리를 이 프랭클린 선생님은 어떻게 그 시대에 이런 걸 아셨는지, 그래서 미국이 가장 현명한 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위인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리는 돈이 통장에 있으면 쓰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찌할 수 없다라는 거죠. 굳이 나 자신과의 힘겨운 싸움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통장을 구분해 놓고 쌓이는 통장에는 모든 돈이 거기에 쌓이도록 만들어 놓고 이번 달에 내가 꼭 써야 되는 지출들을 철저하게 계획해서 예산을 세우고 그 예산만큼 옮겨 놓으라는 것이지, 내가 그냥 모든 돈이 그 통장에 있다라고 해서 내 돈처럼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결단코 빈궁해진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신용카드를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근데 신용카드를 잔고 이상으로 쓰는 경우도 자주 있는 거예요. 왜? 항상 통장에 있는 돈을 다 갖다 쓰기 때문에, 즉 절제와 계획 없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잔고대로 돈을 쓰니까 결코 내 돈에는 돈이 남아 있는 날이 별로 많지 않은 거예요.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한탄이, 돈이 입금이 되는데 어딘가에서 나에게 돈이 수입이 생기는데 통장을 단지 그냥 스치고 지나간다는, 스치는 바람처럼 돈이 빠져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예산과 계획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뭐 사업을 초기에 하시거나 또 어떤 지금의 세월의 풍파에 의해서 현재 내 상황이 버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은 경우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프랭클린 선생님은 그때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아, 지금 누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도와주면 좋겠는데라는 그 생각을 실행하는데, 그 생각은 어디로 가냐면요. 내가 지금 왜 이 지경에 왔는지에 대한 복기가 처음 먼저 선행돼야 되거든요. 바둑을 둘 때 바둑 경기 이후에 대국이라고 표현을 하죠. 바둑 경기가 끝나고 나서 기사들은요, 승패가 결정난 이후에 복기라고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과정은 내가 승리를 하게 됐을 때는 언제 어떤 수로 승리를 했는지, 그리고 판세가 기울어졌던 패착을 뒀던 그때는 내가 어떤 수였는지, 그걸 상호 간에 서로 맞수를 두면서 그대로 뒀던 수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서로 학습을 하는 피드백 과정을 복기라고 부릅니다. 바둑 용어예요. 근데 우리 인생에서도 복기가 필요한 시점이 있는데, 가장 우리가 인간에게서 자유라고 하는 키워드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어떻게 보면 돈에 대한 문제이죠. 그럼 돈이라고 하는 문제가 왜 발생되어졌나? 거기에 대한 복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내가 이렇게 됐지? 이거가 출발인데, 이때 우리들은 잘못된 생각으로 또 빠져나갑니다. 어디서 돈을 빌리지? 어디서 지금 또 나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을 찾지? 이런 사고방식은 결단코 단기적인 문제, 오늘 하루 당장 그냥 불을 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방화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돈을 빌리는 일이 먼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왜 이렇게 됐을까? 지금 내가 이렇게 된 상황에서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가? 문제를 나에게서 찾아야지, 외부에서 찾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만나보십시오. 나와 엮여져 있는 돈 문제에서 자기 문제라고 하는 사람, 타인, 나와 동거래가 있었던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자신의 잘못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한번 보십시오. 각자가 남 탓을 하고 남 문제라고 그 문제를 치부하는 한 결단코 그 문제는 내 문제에서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분은 뭐 풀릴 수 있죠. 야, 네 탓이라고 인정하니까 그래. 기분은, 감정은 풀렸어. 근데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돈이 더 생긴다라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고 지난 시간에 했죠. 수입이 늘어난다고 돈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들 스스로가 그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관점, 정의, 생각부터 바뀌어야 다시는 이런 문제가 찾아와도 그 문제를 다시 원점에서 매듭을 풀 수 있는 경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이 문제를 돈을 빌리는 것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하니까 신용카드를 써서 단기적인 문제를 해결합니다. 또 카드론을 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대출을 내서 문제를 해결하다가 금융권에서 한도가 이제 대출 한도가 없다라고 하면 개인에게 가서 또 가족에게 가서 친구에게 가서 지인에게 갑니다. 문제는 해결 안 되더라는 거죠. 감사하게도 제가 돈이 어려워지니까 그렇게 돈이 많을 때 거품처럼 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전화도 뭐 전화는 받는데 통화해보면 알잖아요. 뉘앙스. 어떤 마음으로 지금 나와 통화를 하는지 뻔히 보이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사람도 정리가 돼.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아니에요. 내 문제였다라는 거죠. 저는 돈을 통해서 사람 공부를 참 착실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돈 공부를 하게 돼. 돈은 도대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이런 근원적인 질문으로 출발을 해보니까 그래, 돈은 쓰기 위해서 태어난 게 맞아요. 그죠? 그리고 종이 조각이에요. 약속된 증서예요. 그냥 교환의 매개 수단이에요. 그리고 내가 행복을 추구하는 데 나가는 데 있어서 그냥 그 행복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아주 부차적인 부산물이에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노동을 하고 일을 한 어떤 대가이자 부산물이에요. 근데 그 돈이 절대적이었을 때 저는 돈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걸 깨달았던 거죠. 이 세계적인 리더십 학자이자 정말 리더십의 대가라고 불리는 존 맥스웰 박사, 이분 또 목사이기도 하고 리더십 박사이기도 해요. 자, 이분의 여러 가지 리더십과 관련된 저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현대 사회를 살아나갈 때 우리가 이제 AI가 챗 GPT가 또 오픈 AI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되죠? 세상을 바꿔 나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존재하는 영역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만의 어떤 고유한 특성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AI가 리더십은 없잖아요. 정보는 줄 수 있지. 그래서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신다면 이 책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이 존 맥스웰의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데 있어서 95%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당신이 원하는 일을 아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이죠.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95%의 비중을 차지하는 거 당신이 원하는 일을 아는 거라고 아주 명쾌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이제 카메라 잠깐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2023년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24년도에는 어떤 것을 할 것인가에 대한 목록을 한번 적어보라고 했는데 적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손 드신 분, 예, 예. 우리 준이사님 저거 보셨어요? 적은 거 갖고 있어요? 아, 지금 안 갖고 있어요? 아, 아깝다. 지금 적었는데 갖고 계신 분. 카메라 보고 있는데 댓글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댓글. 사진 인증이 되면 좋겠는데. 아, 안 계시군요. 안 계시군요. 카메라를 켰는데 천장만 바라보는 분들도 계셔서 안타깝습니다. 예, 안타깝습니다. 제가 여기 슬리밍고, 네, 우리 굿즈죠? 네, 슬리밍고, 저 슬리밍거스 모자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예, 끝나고라도 인증을 우리 주민사행 인증해 주시면 제가 아이슬리밍고 예, 모자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직접. 예, 좋습니다. 인증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실행이 참 어려워요. 좋은 얘기는 세상에 넘쳐납니다. 뭐 제 얘기가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세상에는 좋은 명언, 좋은 얘기, 좋은 책, 좋은 영상, 좋은 보서, 좋은 영화, 뭐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서 오늘도 이 귀중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제 시간 한 20분 정도인데 이런 시간을 내셨는데 이 시간에 우리가 뭔가 실행할 수 있는 것들 물론 여러분도 오늘 다이어트는 실행했어요. 그죠? 스쿼트 12개나 했어요. 대단한 일입니다. 이것도 실행이죠. 내가 원하는 멋진 사람이 되려고 하면 스쿼트 12개는 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네, 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들이 이걸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뇌리에 또 가슴에 뭔가가 남아 있다면 그 목소리는 여러분들에게 실행을 요구하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아는 거는 익숙함에 대한 동조예요. 아, 나 그거, 그래, 들어봤어. 그래, 공감이 돼. 그래, 아는 얘기지. 이건 익숙함. 내가 익숙하게 들어왔던 거에 대해서 내 감정이 단순하게 동조하는 거지. 그건 아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는 것은 하는 것이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식도 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사진을 하나 보내셨는데 이게 어떤 사진인가요? 얼굴 나와 있는 사진. 네. 그래서 안다라는 것은 실행할 때가 아는 것의 기초라는 거예요. 실행을 통해서 그 내용을 내가 이제 어떻게 되죠? 이론을 학습하게 돼요. 이게 1단계예요. 근데 학습을 행동을 통해서 실행하게 됩니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1단계의 알미예요. 그리고 3단계로 가게 되면 그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내가 이론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 자체가 맞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 신념이 생겨요. 그러고 나서 이것들이 반복되면서 결국은 내가 이것에 대한 습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진짜 삶에 다가가는 거지 아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진짜 통장을 계획대로 내가 이번 달에 딱 쓸 돈은 이거야. 이 범위 내에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범주 내에서 돈을 쓰고 그 이상의 소비는 줄이고 돈이 더 필요한 상황에서는 내가 노동을 더 하든 아니면 가치 있는 물건을 정리를 해서 그 잉여 비용을 충당하든 빌리지 말고 내 힘으로 그 돈을 만들어서 남은 금액들은 거기서 충당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자꾸 빚을 지려고 하고 돈을 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결코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 경제 여건을 나아지게 해주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존 맥스웰 박사님이 이 얘기를 해요. 이건 다음 시간에 해야 돼요. 세계 최고의 권위자인 존 맥스웰, 이 사람이 왜 이런 위대한 리더십 권위자가 됐는지는 이 부모님의 가르침에서 읽을 수 있어요. 내 아버지, 존 맥스웰의 얘기입니다. 내 아버지는 나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셨다. 존, 뭔가를 시작한다는 것은 그것을 끝내기로 선택하는 것이고 시작과 끝은 두 가지의 선택이 아니라 결국 하나의 선택이야. 그래서 일을 시작했으면 반드시 끝 맞춰야 돼. 이건 한 세트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 337책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를 시작하면 시작하는 것과 끝마치는 게 이분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했으면 결말을 지어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뭔가 우리가 나눴어요. 아, 그래. 이제 돈을 쓸 때 나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쓸 거야. 그리고 돈을 예산을 세워서 쓸 거야. 라고 했다면
이번 달에 정말 그렇게 살아보는 겁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피드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나는 안 돼. 아우 이건 못 참지 하면 또 사고 또 빌려서 사고 이런 거 하지 말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2024년이 다가오는데 경제는 심리라고 했어요. 누군가에게는 24년은 돈 벌기 너무나 좋은 해이고 누군가에게는 돈 벌기 너무 어려운 해가 될 겁니다. 양극단으로 갈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왕이면 슬리밍고와 만나신 거, 우리 슬리밍고의 경영진들과 우리 슬리밍고의 창업을 하신 분들은 적어도 24년이 불경기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이 정의하는 거예요. 모든 이론은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단지 이론이에요. 단지 가능성이에요. 나는 2024년도는 호경기다라고 정의하면 그대로 갑니다. 왜? 내가 호경기라고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내 모든 감정은 호경기 중심으로 갈게요. 어떻게 하면 호경기를 잘 살릴까? 어떻게 하면 호경기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까? 어떻게 하면 이 호경기의 기회를 누군가와 나눌까? 모든 사고방식은 여기로 갑니다. 호경기니까요. 그래서 24년도는 호경기입니다. 24년도 호경기는 오늘 12월 30일 이미 시작됐어요. 여러분들은 호경기로 인정하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도 뭐가 없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몸으로 뛰면 됩니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정주영 회장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좋은 말로 위안만 삼을 게 아니고 위로만 받을 게 아니고 오늘 우리는 행동해야 됩니다. 뭘 해서 우리가 가치를 만들 것인가? 좋은 사람들을 다시 만날 것인가? 좋은 환경을 구축할 것인가? 그리고 나에게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2024년도에 또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1월 1일, 24년 1월 1일은 신정으로 우리 이 삼삼 출첵 하루 또 쉬어갑니다. 1월 2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눈 오는 날인데요. 눈길 조심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 행복하게 정말 여러분들의 선택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감정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갑니다. 오늘도 후경기다. 잘 될 수밖에 없다. 이건 뭐 미친 자기 암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뇌는 그렇게 프로그램이 돼서 그 환경을 구축할 겁니다. 우리는 1월 2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기 김옥희님 모자, 이 김옥희님도 인증해 주셔서 주미 감사합니다. 김옥희님 모자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호경기로 결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감사합니다.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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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